자,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 하단에 그냥 나가시려는 분들에게 공감이나 댓글을 좀 눌러달라 이렇게 애교 섞인 멘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요즘 유튜브에도 유튜브 말미에 대부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애교 섞이게 구독 신청을 유도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블로그에서도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시려는 분들에게 애교 섞인 멘트로 좀 눌러주고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아기 얼굴을 이용해서 귀엽게 댓글과 공감을 눌러주고 가면 힘이 됩니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할 수 있겠죠. 약간 위트 있고 유머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로 하지는 않고요. 움직이는 GIF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이 기능을 조금 더 잘 활용해 주시면 블로그에서 쓸 수 있는 이모티콘 역할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얼굴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공감 댓글 만들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만의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블로그에서 사용해 보고 싶다 그러면 움직이는 GIF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로 움직이는 GIF 이모티콘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열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샘플 중에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아이를 열기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열리게 되겠죠. 제가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화면을 조금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레이어에 여러 개의 레이어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일단 맨 밑에 있는 레이어는 모두 해피라는 글씨고요. 그리고 얘는 그림자예요. 그리고 얘는 몸이에요. 그리고 얘는 제 얼굴이겠죠. 자, 일단 제가 이걸 이모티콘으로 쓸 건데 모두 해피하세요 라고 하는 이모티콘인데 제가 그냥 머리만 까딱까딱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약간 왼쪽 오른쪽 이렇게 흔들고 싶은 상황이라면 저는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 있는 제 얼굴 하나를 더 복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제 얼굴이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고 컨트롤 J를 누르시게 되면 레이어 2번이 복사가 돼서 하나 더 올라간 거 확인되시죠? 자, 컨트롤 T 누르시고 회전을 할 건데 그냥 회전을 하시면 목이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목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죠. ESC 다시 누를게요. 자, 컨트롤 T 누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면 좋냐면 이 부분에 보시면 중심 보이시나요? 이 중심이 제 목 위치에 이렇게 있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약간 회전을 해주시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목 중심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단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타임라인이 필요한데요. 지금 타임라인이 없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창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이게 타임라인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화면에 보일 거고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체크하셔서 이렇게 꺼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비디오 타임라인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3개의 버튼, 사각형 같은 버튼 보이시죠? 얘를 누르시면 프레임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화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두 컷을 만들어서 두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제 움직이는 상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제일 처음 이 공간에 이 화면이 보이는 게 5초거든요. 이 부분을 누르셔서 0.5초로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 얼굴이 2개가 보이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얼굴은 제가 끄겠습니다. 눈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감기시면 눈이 보이지 않게 하시면 일단 보이진 않겠죠. 그리고 저는 다시 프레임 복제라는 이 버튼을 누르셔서 하나의 프레임을 더 복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부분의 얼굴을 눈을 꺼버리시고 다시 위에 있는 얼굴을 눈을 키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두 해피라는 이 글씨도 뭔가 깜빡
깜빡이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번에는 모두 해피의 눈도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딱 두 컷이지만 뭐가 되냐면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한 번만 움직이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을 계속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3번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3번만 움직이고 멈추는 거죠. 저는 계속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모티콘 성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겠죠. 자, 저는 중지 눌렀고요. 이렇게 만드신 걸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장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파일에 가셔서 내보내기 해주시면 되고요. 웹용으로 저장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움직이는 GIF여야 하기 때문에 GIF 선택해 주시고 저장하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위치에 모두 해피라고 그리고 저장하고 눌러서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장된 곳에 가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모두 해피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 보이시죠? 얘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된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걸 블로그에 적용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움직이는 GIF 미리 간단하게 만든 거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댓글 공감은 여러분이 직접 포토샵으로 기능을 만들어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토샵을 한번 열어보시면 되겠고요. 새로 만들기 버튼 누르셔서 사이즈를 일단 지정해 볼 건데요. 저는 픽셀 단위로 할 것이고요. 가로 길이는 일단 한 400쯤 그리고 세로 길이도 400쯤으로 해볼까요? 자, 그리고 해상도는 72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제작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정사각형의 이런 캔버스지가 열리겠죠. 저는 이곳에다가 꽃 이미지 하나 넣고 글씨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 하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 샘플 안에 들어있는 꽃이라는 그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렸겠죠? 자,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싶다 그러면 창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정돈에 2장 세로 하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이겠죠? 저는 이동 도구를 눌러서 이 이미지를 이쪽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렀고요.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온 그림이고요. 컨트롤 T를 눌러주시게 되면 사이즈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로 조정하고 약간의 회전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쯤에다가 위치 한번 시켜 볼게요. 엔터 눌러서 고정을 했고요. 하나를 더 복사하려고 저 Alt 누른 상태에서 이번엔 드래그 했습니다. 그럼 하나가 더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좌우를 바꾸기 위해서 편집에 가시면 변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가로 뒤집기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상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다시 편집에 가셔서 변형에 가셔서 세로 뒤집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상하로 이렇게 바뀌겠죠. 자, 위치는 적당한 위치다 생각되는 곳에 이렇게 맞춰 놓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얘네가 좀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새 레이어 하나를 일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작은 물방울 같은 느낌의 흰색 점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가시면 이렇게 브러쉬 도구가 있겠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브러쉬 도구 중에 이렇게 주변이 약간 뿌연 느낌으로 있는 소프트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했고요. 그리고 색깔은 이왕이면 흰색이면 좋겠죠. 저 흰색으로 했고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여러분이 이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하셔서 원을 한번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키보드의 괄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브러쉬 사이즈 좀 줄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몇 개의 반짝이는 느낌의 아이들 찍었습니다. 크기를 조절하면서 하시면 더 좋기는 하거든요. 어디는 작고 어디는 크고 이러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일 테니까요.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를 찍었고요. 다시 새 레이어 하나를 더 올려서 이번에는 아까 찍지 않았던 위치에 어딘가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브러쉬 사이즈는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하게 조절을 해가시면서 하시면 좋고요. 저는 지금 샘플이라 굳이 조절은 안 했습니다. 뭐 이 정도만 찍어 볼까요? 그럼 나중에 얘가 있고 없고 하면서 이게 반짝이는 느낌이 되겠죠. 사이즈를 적절히 많이 조절해 주시면 더 좋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글씨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T2 눌러 주시면 되겠고, 제가 글씨 색깔은 검은색 계통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검은색이 싫으시면 약간의 진한 회색을 사용해 주셔도 좋아요. 확인하고 눌렀고요. 이곳에다가 클릭을 한번 했고요. 댓글과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썼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종류는 약간 손맛 나는 글씨체를 쓰기 위해서 네이버체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네이버 손글씨 펜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는 조금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줄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죠. 저희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자 처리하는 패널이 나타나죠. 이 부분 누르셔서 저 같은 경우는 줄 간격 자체와 글씨 크기랑 줄 간격이 같으면 한 요 정도로 떨어지는 상태가 돼주거든요. 그리고 얘는 제가 가운데 맞춤으로 해서 일단 이동 도구 누르시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글씨를 좀 부각하기 위해서 댓글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래서 저는 분홍색 계통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걸 쓰려면 여러분 이거 색깔을 컨트롤 C에서 복사해 놓으시면 더 좋기는 해요. 그리고 공감하시고 다시 얘 누르셔서 이 위치에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어 주시면 좋겠죠. 안 그러시면 이렇게 치우신 후에 여기 나가서 요 분홍색을 클릭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힘이 됩니다 라고 하는 힘자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선택하고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하고 눌렀습니다. 멘트는 이렇게 넣을 거고요. 얘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보시면 보이죠? 그래서 FX 눌러주시고 획 하고 눌러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 획을 두께는 한 이 정도로 하고요. 색깔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한번 해주면 좋겠죠? 근데 흰색 배경에 흰색을 넣기 때문에 별로 차이는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제가 드롭스도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하나 넣어봤고요. 그림자 효과는 지금 색깔이 너무 흐려서 저는 한 50 정도 해봤고요. 크기는 5 정도만 해볼까요? 거리 3, 크기 저 3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흰색 테두리 선 밑에 그림자가 들어가서 그나마 좀 입체감이 느껴지겠죠? 자,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간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댓글과 공감을 저에게 주면 제가 힘이 되긴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에게도 좋은 멘트를 하나 해주시면 좋겠죠. 자, 저는 일단 클릭을 한번 했고요. 글자 크기는 24 정도로만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왼쪽 정렬 해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멘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글씨가 이렇게 들어갔을 거고요. 글씨가 조금 작은 감이 있어서 조금만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T2 누르시고 저는 크기를 36 정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36으로 바꿨는데
이러면 너무 크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죠. 자, 저는 컨트롤 T 눌러서 그냥 눈에 보이는 형태대로 살짝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누를게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약간의 입체감을 한번 좀 넣어 볼 건데요. 저 얘는 그냥 흰색 선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 누르셔서 획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흰색 선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가독성이 좀 떨어졌다가도 가독성이 생기겠죠. 이 부분은 같은 흰색이라 큰 의미는 없을 거고요. 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T2 눌러서 행운이라고 하는 단어만 얘 눌러서 붉은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당신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행운이라는 단어가 색깔이 좀 바뀌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행운이라는 글씨가 빨간색이었다가 예를 들어서 그린색이었다가 뭐 이렇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 레이어에서 이 글씨가 되셨죠? 하나가 더 복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J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생겨졌겠죠. 그래서 얘에게는 다시 범위를 잡으시고 어떤 색으로 하실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린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게 조금 어두운 그린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확인했어요. 그러면 빨간색이 보였다, 그린색이 보였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그럼 얘가 움직이는 느낌이 좀 나주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각을 좀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하단에 이렇게 타임라인이 나와 있는데요. 타임라인 나와 있지 않으신 분들은 창에 가시면 타임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패널이 있을 겁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타임라인이 존재해야 되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 거냐면 앞에 있는 모습과 뒤에 있는 모습이 달라지면서 시간이 경과를 해야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 타임라인을 사용하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 지난 시간에 포토샵에서 동영상에서 애니메이션 뺐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레이어에 엄청나게 많은 레이어가 동영상에서 이렇게 빠져서 나왔던 거 보셨잖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드는 거니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디오 타임라인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맨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3개짜리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예전 방식의 움직이는 GIF 만드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아직까지도 더 많이 사용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첫 번째 한 장을 프레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화는 우리 동영상 찍잖아요. 그럼 영화는 1초에 29.9 프레임이 이동이 돼요. 약 한 30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프레임은 한 장 한 장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연속적으로 촬영하시면 사진이 이런 식으로 따다다닥 촬영이 되는 거예요. 사진이 촬영이 되는 거예요. 영상이 아니라. 근데 그걸 1초 안에 사진을 쭉 뿌려놓게 되면은 우리는 그걸 영상으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자, 아무튼 이 프레임이라는 걸 잘 활용해 주시면 우리도 움직이는 GIF를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프레임 하나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이 프레임이 화면에 5초 보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5초 동안 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5초는 너무 길고요. 얘를 누르셔서 0.5초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면 프레임이 나타날 때 0.5초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행운이라는 글씨 보이시죠? 이게 처음에는 그린색이다 붉은색으로 바뀌어야 되니 다시 새 프레임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앞에 있는 프레임을 복제하는 복제 프레임 하는 버튼이거든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프레임 하나가 복제가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은 레이어에서 이 글씨 눈을 꺼버리면
밑에 있던 붉은색의 행운이라는 글씨 레이어가 보이게 될 거고요. 아까 여러분들 여기에 흰색의 빛 같은 걸 찍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얘를 보이지 않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면 얘네 자체는 플레이 눌러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서 한 번만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시선이 좀 끌겠죠. 그래서 얘를 누르셔서 계속 하고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카카오톡 이모티콘 몇 번 움직임이 있는지 아세요? 3번이요. 캐릭터가 나와서 이모티콘이 나와서 3번 움직이고 멈추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드시겠다, 이런 이모티콘 만드시겠다 그러면 3번 움직여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그냥 계속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여러분이 여기다 찍었던 아이가 이렇게 반짝이면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행운이라고 하는, 됐나요? 글씨도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여기 있는 하얀색도 움직였다 없어졌다 움직였다 없어졌다 하고 싶으시면 처음에 나타나지 않게 했다가 나타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조금씩 더 섞어주시면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원리만 이해할 거라 저희가 2프레임만 넣을 건데요. 여기 프레임 종류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상태대로 계속 넣어주셔도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잠깐 중지하고요. 자, 여기까지 만들었으니 이걸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내보내기 하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웹용으로 저장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낮은 버전에서는 내보내기가 아니라 그냥 웹용으로 저장이 바로 있거든요. 자, 웹용으로 저장하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움직이는 이미지는 다른 포맷은 지원이 안 됩니다. 움직이는 이미지는 여기 GIF 포맷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GIF로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 GIF로 선택했고요. 저장하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공감 댓글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저장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저장이 완료된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블로그에 가서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만드신 아이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 메뉴 눌러주시면 되고 글쓰기 하고 눌러주시면 되겠죠. 제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댓글 공감이라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릭 한번 했고요. 사진 하고 눌러주시면 되겠고, 방금 만들어진 여기 공감 댓글이라고 하는 애를 선택하셔서 열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처리돼서 들어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맞춤 일단 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이걸 로드해서 쓰기는 싫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넣어 놓으신 후에 뭐 해 놓으시면 좋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템플릿 만드는 거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얘를 템플릿화 시켜 놓으면 언제든지 불러서 여러분은 이 위쪽에만 나머지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항상 밑에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템플릿이라고 하는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 템플릿이라고 하나를 등록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이거를 현재글 추가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처리가 돼서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얘를 눌러서 선택하시고 제목이랑 내용만 바꿔서 사용하시고 발행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감과 댓글에 대한 상황을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한번 만들어서 글 하단에 처리해 보시고요. 저는 진짜 보통 노멀하게 만들었는데 센스 감각을 좀 발휘하셔서 댓글과 공감을 누르고 갈 수 있도록 한번 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